안녕하십니까. 내관장명철학연구원 교장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많은 집안에서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성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성에 따라서 이 좋은 이름 따로 있고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초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본다 하면 이씨 성에는 우리가 소리로서는 토에 해당되는 소리인데 앞에 수에 해당되는 초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에 해당되는 초성이라는 것은 마, 바, 파 이래서 미음, 비읍, 피읕이 들어가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빈이라든지 앞자에 이런 글자를 쓰지 않는데 그런 글자를 쓰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성명학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거라, 이렇게 소리가 구성이 되게 되면 한 문자가 아무리 좋아도 저 이름 한 문자 놔두고 이름만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하고 초성이 맞지 않으면 한문 구성을 좋은 구성을 해도 그 좋은 이름이 되지 않는데, 성하고 초성이 만나게 되면 현격이 돼서 운세를 볼 때는 한 20에서 40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운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거의 불안, 직업의 불안, 가정의 불안, 이런 불안이 있게 되는데, 주거의 불안은 그렇죠. 내 직장만이 어렵고 이사를 막 많이 다니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 그렇거든요. 이사 가서 좀 편할만 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주인을 잘못 만났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직업의 변동은 직업에 안정감이 없어요. 보통 어느 사람이든지 직업에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0대에 굉장히 고전하는 사람도 있고 10대 후반에 고전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40대 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면 직업의 불안이 생기게 되고, 가정의 불안, 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이혼, 결혼이 잘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성에는, 이시성에는 수의 오행을 쓰지 않고 박시성들이 있어요. 박시성들은 앞에, 박시성들은 그 소리로서는 물에 해당이 되는데 마바파 비읍에 해당이 되죠. 이럴 때는 토의 오행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토의 오행이라는 이응이나 히읗이 들어가는데 아하라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초성에 토가 붙으면, 토에 해당되는 이응이나 히읗이 붙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불안, 직업의 불안, 가정의 불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씨에 따라서 초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올 때 희망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초성이 성씨하고 잘 맞으면 가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 드리는데, 초성 자체가 안 되는 형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글자를 조합한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이 되지 않는데, 요거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소리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성을 무시하고 이름만 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씨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이름을 지은다 하시면 기본적인 성명학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름을 짓는다 하면 이런 현상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만 보고도 건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는 곳은 상극의 이름입니다. 상극.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상극의 이름이 보통 건강상 우리가 문제를 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조합입니다. 글자의 조합. 글자의 조합에서 원형, 이정, 사격 중에 건강이 들어가 있는 수리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 건강에 좀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100%가 아니라는 뜻이죠. 100%가 아니고 이름하고 사주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걸 봐줘야 되는데, 사주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름이 상극이 돼서 조금 나쁜다 하더라도 크게 건강상 문제 되지 않고 갈 수 있고, 사주가 약한 사주들이 있어요. 이름이 튼실하고 좋아도 건강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름이 나빠서 너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단정 질 수 없고, 그렇게 성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위장이 안 좋아, 너 폐장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막 단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TV 탐사 프로에서 그분이 하는 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병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돼서 그분이 요즘 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건 이런 이름만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그분은 사주가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분이거든요. 그런 장명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름에 위암이 나오고 폐암이 나오고 뭐 대장암이 나온다 하면 대장암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극의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상극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면 우리가 대장이나 폐장, 수라하면 신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있다고 단정적일 수는 없고 이걸 다 전체적인 걸 봐주되 건강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튼튼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약해 보여도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그냥 여리고 이렇게 갸나쁜 사람도 예상외로 강단 있는 사람 반면에 씩씩하고 남자가 아닐까? 이런 사람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름만 가지고 건강을 막 진단하고 한다 하면 사술에 가까운 쪽이지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지 깊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름만 보고 건강을 알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불편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 상극의 이름들은 길게 수업하려고 하면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름만 보는 것보다는 사주랑 같이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좀 더 말씀이시죠? 넓게 판단을 조금 더 정확히 할 수 있죠. 선생님, 이름을 최대 몇 글자로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름을 짓는 글자의 제한수는 특별하게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외자로 짓거나 두자로 짓거나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성을 같이 붙여서 엄마의 성, 아빠의 성을 붙여서 이름 두 글자로 이렇게 짓는 사례가 있었죠. 윤호 이름으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정치인도 이렇게 성을 두 글자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쓰는 건 좋은데 성 한 글자에 이름 세 글자를 만약에 쓴다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일본식 이름이 될 수 있죠.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법적인 제한이 두 글자, 세 글자다, 네 글자다, 다섯 글자다. 이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그러나 보통 두 글자로 짓는 것이 추세다.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는 왕족들이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두 자로 많이 썼습니다. 성하고 이름 한자, 외자로 많이 썼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외자의 성공률 혹은 성하고 엄마성, 아빠성 써서 짓는 그런 이름의 성공률하고 놓고 볼 때 보편적으로 두 자 이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글자를 여러 가지로 늘려서 장명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추세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는 시대에서는 흐름대로 성씨에 이름 두 글자가 가장 바람직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름 지을 때 성씨도 이제 사주를 같이 보는 건가요? 성씨도 오행의 영향을 받거든요. 김씨는 금해성, 최씨는 토해성, 고씨는 화해성 이렇게 성씨의 영향을 받는데 자원의 오행 같은 경우는 성을 굳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에 신경을 쓰고 이름을 짓게 되면 나는 물이 필요한데 성은 불이에요. 그러면 앞에 금을 넣어주면 이름이 상극이 돼서 안 되고 아니 목을 넣어주면 사주랑 상극이 된단 말이에요. 성은 이름을 지을 때 자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씨에 대한 고려는 소리 오행의 고려. 아까 예를 들어서 목의 성이면 뒤에 연결되는 상극을 안 쓴다. 수의 성이면 앞에 연결되는 초성을 상극을 안 쓴다. 이런 정도로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성 둘 다 쓰는 경우에도 소리 오행에 의해서만 참고 정도만 하는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연예인이나 정치의 특징은 인기잖아요. 인기. 내가 인기를 얻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예인 같지 않은 사람이 연예인 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성을 같이 쓰거나 혹은 특이한 이름을 짓는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라 선택해서 예를 들어 또 목적을 갖고 쓰는 게 방법이지 그냥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엄마성 아빠성 정말 사랑을 준다 해서 또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한자를 따서 자녀에게 넣고 싶다 이렇게 돼서 자녀가 자라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다시 새롭게 유효하는 장명법이 있습니다.
아빠일 경우는 엄마의 성을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일 경우는 아빠의 성을 넣어서 이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글자는 틀려도 엄마가 서씨 있으면 이름에 첫자를 넣어주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사주에 맞는 어감이 나온다 하면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데, 자기적으로 막 일부러 넣어서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쓰다 중간에 바꾸면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큼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놓쳐지는 부분, 건강 부분이라면 잔병치레 많이 하게 되고, 학문적 부분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목격들을 하는다든지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잘 주어야 뒤에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